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구소련 체제, 소련 체제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굉장히 현대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들이 또 나토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그렇죠, 그런 그렇죠. 움직임이 핀란드도 생긴 지금 거죠. 이제 나토 가입을 또 네, 선언을 추진하고 했고요. Окно с рамой мной выкинула. И міста і Чернівців, то у нас Ми звали Янат. Тут допомога переселенцям.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우크라이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 체르니우츠입니다. 전쟁 발발 후 한국 언론으론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밟았습니다. 비닐봉지와 과자를 든 어린아이 터덜터덜 걷다 서러움이 터집니다. 함께 온 어른은 보이질 않습니다. I'm so much like my father. You would think that I knew him. I keep pacing this room, Valium then chase it with booze. One little taste, little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너무 떨려서. 제가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언론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전쟁에 참상을 취재한 SBS 곽상은 기자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SBS 보도국의 곽상은 기자입니다. 지금 정치부 국제팀에 있습니다. 아유, 타사 예능이나 뭐 타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게 그전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입니까? 죄송해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뭐 물을 좀 드릴까요? 물 한 모금 하시고. 괜찮아요. 다른 분들 인터뷰는 많이 하셨는데 본인 본인이 얘기, 인터뷰를 네, 제가 지난 시간 인터뷰했던 많은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네. 아니 저도 왜냐면 사실은 이제 기자님이 인터뷰하시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잘하시니까. 네.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 숫자는 1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세팅은 또 처음이어서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실 수 너무 있죠. 긴장돼. 저는 오늘 오시면은 그래도 뭔가 우리를 좀 더 이렇게 휘어잡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이나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하시는데 너무 조용하시고 그 제가 봤던 모습과는 좀 상이한 모습이라. 아니 근데 원래 그 기자님도 인터뷰하거나 그러면 편안하게 하시라고 자꾸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편안하게 안 되는데. 맞아요. 근데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그밖에 없어요. 이제 한국 언론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서 전쟁의 실상을 취재한 분이라 오늘 좀 모셔본 건데 먼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이 좀 일어난 이유부터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는 나토의 동진이죠. 그러니까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게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서로 공동의 방위를 약속한 그런 뭐 연합체 같은 거잖아요. 네. 러시아는 그 나토의 주된 타겟이 되는 게 러시아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나토가 점점 동쪽으로 러시아 국경 쪽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위협으로 느낀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과거 90년대에 나토하고 러시아 쪽에서 같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나토는 더 이상 동진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속 동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되돌리거나 서방 국가들이 문서로서 보장하라, 더 이상 동진하지 않겠다는 것. Понимаете или нет, что если Украина будет в НАТО и военным путем будет возвращать себе Крым,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автоматически будут втянуты в военный конфликт с Россией. Мы понимаем. Но мы также и понимаем, что Россия одна из ведущих ядерных держав. И вы окажетесь втянутым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помимо своей вол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분쟁 지역으로 돼 있어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러시아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Сейчас практически ни одного дня не обходится без обстрело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Донбасса. Убийства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блокада, издевательства над людьми, включая детей, женщин, стариков, не прекращаются. Вам говорили, что я прикажу наступать на Донбасс. Хотя вопросы есть. И очень простые. Стрелять в кого? Что бомбить? Заметьте, я говорю сейчас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두 나라의 전운이 감돌다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21세기의) 유럽에서 이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충격들을 받았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유럽 대다수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구소련 체제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이 굉장히 현대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들이 또 나토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핀란드도 생긴 지금 거죠. 이제 나토 가입을 또 네, 이제 선언을 추진하고 했고요. 전쟁 발발 후에 바로 취재를 가신 겁니까? 저희가 전쟁이 나기 며칠 전에 첫 번째 선발대 팀이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고 나서 가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기자들 중에서 제가 일단 2차로 가게 됐죠. 가게 되신 거예요. 네. 직접 지원을 하신 겁니까? 지원하지 않는 기자는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그 여권법이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외교부가 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하고 나서 가족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교민들조차도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언론도 절대 허락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기자님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군요. 현행법 위반이 그렇죠. 되니까요. 네. 현행법 위반. 그것 때문에도 많은 이슈들이 현재 있고요, 맞죠? 네, 그래서 그랬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 취재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토 회원국들이죠. 폴란드나 루마니아 국경지대로 많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국경지대로 가게 됐고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부주지사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 루마니아 국민들한테 감사하다 하고 인터뷰를 하고 다시 또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난민들이 나오는 루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루트도 이 정도라면 안정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얼마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지 그리고 만약에 체르니우치에서 긴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나토 회원 국가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대피를 이런 해야 것들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 취재를 해서 외교부의 설득 작업에 들어간 거죠.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우크라이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 체르니우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취재 계획과 경로를 정부에 전달한 지 약 보름 만에 최대 2박 3일 동안 취재를 진행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아 전쟁 발발 후 한국 언론으론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밟았습니다. 루마니아 쪽 국경을 넘자 무장 군인들이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행 금지 국가에 들어섰으니 즉시 대피하라는 정부의 자동 발신 문자가 도착합니다. 마침내 우크라이나 영토. 취재 장비를 현지 차량에 옮겨 싣고 시내로 향합니다. 기자님도 아무리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갔지만 이게 전쟁 상황이고 말 그대로 미사일이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좀 걱정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역도 미사일 발사의 위험에서 안전한 지역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지상군끼리 교전을 벌이는 지역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돈바스라든가 마리우폴 같은 데는 지상군이 들어와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뭐 부차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이런 지역은 아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아니었어도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것 같고 먼저 들어가게 된 것뿐이지 다른 기자들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뭐 가장 이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진짜 네.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들과 도움을 주시기 가신 많은 분들이 또 진짜 그곳에서 노력을 또 하고 계신데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인 루마니아 시레트에 도착을 했을 때 당시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그날 밤에 도착해서 아침 일찍 촬영을 나갔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피난민들이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한 성인 남성들은 국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동원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아주 어린 자녀들을 손을 잡고 오는 어머니들, 어린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세요. 근데 루마니아 국경을 넘는 순간 굉장히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벗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남편,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두고 왔잖아요. 내가 안전한 곳에 왔지만 마음까지 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그렇겠죠. 굉장히 네. 복잡한 심경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У мене душа вмирає, чесно. Дитина це відчуває. Наш наш тато, наш дідусь, брати всі лишилися там. Мій чоловік зараз в Україні, він в Києві, і там дуже страшна зараз ситуація. Але він там. 우리 저기 그 거기 계신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눠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들 좀 하시던가요? 전체 출장 기간을 따지면 한 달 넘게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생각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체르뉴치에서 만난 젊은 커플이 있었는데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 바로 앞에서 계속 로켓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찍었더라고요. 지하에 숨어 지내던 부부는 집 마당에 로켓이 떨어지자 결국 피난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만삭이었고 그리고 본인은 이틀 뒤에 군대에 들어오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태였어요. 젊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폭발을 가까스로 피해 이곳에 도착했지만 남편은 이틀 뒤 입대하란 징집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I am not scared to fight against these occupational militaries. But I am very scared for my wife. 아내는 현재 만삭, 낯선 도시에 혼자 남아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My husband leaves me. I don't know anyone here. I need to change my life completely. 담담하게 인터뷰를 이어가려 애쓰던 부부는 끝내 취재진 앞에서 서로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루마니아 들어갈 때 만난 아프리카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다가 고국에서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는, 싸우러 들어가는 오데사의 시민분 인터뷰했었는데요. 참전을 앞둔 그의 눈빛에선 두려움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What I should to do, what I have to do, and scared. And my charge is more than scared. That is why. 사실 우리가 모두 나라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정말 외국에 머물고 있을 때 바로 짐을 싸들고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것보다 나라에 대한 나의 책임감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훨씬 더 나를 강하게 이끈다.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 명 한 명의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 네, 안타깝죠. 전투복을 입고 무장을 한 이 여성들은 서슬퍼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Мы будем уничтожать врага на каждом сантиметре украинской земли. І ми ні на кого не нападали, ми захищаємо своє. Ні, це просто як від душі, від серця, та як допомога армії.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우크라이나의 다국적 민병대는 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기자님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인터뷰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 카메라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해주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잊혀지지 않도록 알려달라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간절했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에겐 힘든 얘기인데 기꺼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해주신 같아요. 거군요. 뭐 2박 3일 정도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또 어떻게 또 취재를 또 하셨습니까? 일단 군부대를 좀 취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군인분을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보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이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지하의 방공호들 그리고
거기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무기와 관련된 것들을 만드시고 뭐 그런 시민분들도 취재를 했고요. 전쟁의 현장이지만 눈물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좌절해 있는 모습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찾으시는 분들, 나라를 이어가겠다, 나라의 땅을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현장이죠. 뭐 사실 그 우크라이나에 계신 많은 그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렇게 바라는 건 빨리 이 전쟁이 조금 끝나고 진짜. 예, 각자의 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제 국경 지역에 있는 뭐 루마니아나 이제 폴란드에 계시는 그 시민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차를 이렇게 뭐 오신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거나 이렇게 또 폴란드였나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유모차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두셔가지고 혹시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분들이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 그런 거 보고 정말 이게 야 그래도 이게 우리 그 전 세계가 이렇게 서로 또 인류애로 이렇게 끈끈하게 또 이어지는구나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예. 국경 검문소 앞 도로 양옆에는 피난민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고우 식량을 나눠주고 응급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 나온 자원봉사자들이 100m 넘게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루마니아 전역에서 모여든 이들은 24시간 교대로 일하며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Am simțit îngrijorare, tristețe și, bineînțeles, ne-am gândit foarte bine cum îi putem ajuta ca să treacă cu bine peste această situație.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폴란드 프셰미실 기차역 앞에 유모차들이 잔뜩 놓였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피난민 엄마들을 위해 폴란드 엄마들이 일부러 두고 간 것들입니다. 폴란드 아이들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전쟁이 사실은 한쪽에서는 우리 인간의 가장 잔혹한 면 그리고 가장 비이성적인 면을 보여주는 현장이지만 그 다른 이면에는 정말 그런 인류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곳이기도 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듣기 위해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좀 다짐을 했다고 해요. 네, 바라건대 좀 평화 안정을 되찾은 상황에서 재건에 나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취재해서 보도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 전에라도 잊혀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이분들의 얘기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취재하면서 좀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길게 지나다 보면 전과 같은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저는 거기를 취재했던 기자로서 계속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